코스닥이 거의 1000포인트 근처까지 왔습니다. 오늘 힘이 좋네요. 외국인이 좀 전에 또 매수로 전환돼서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고 있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런 상승세에 몸을 실어도 되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는요? 거품이 빠진 종목과 거품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해주셨던 이야기들 좀 더 이어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 2890하고 3120은 거품이 제거되는 구간,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하늘에 있는 주식, 꼭지에 있는 주식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괜히 당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좀 투매 기준가나 좀 기준가, 거품이 좀 확실히 좀 제거된 주식을 사는 게 마음 편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 좀 손절 물량들이 쏟아질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공포에 매수하자. 그래서 공포 매수라는 게 그냥 문장이나 어떤 단어로 느끼시면 안 되고, 그 전에 반대 매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그리고 그 실적이 나오는 흑자인 기업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확신이 필요하려면 그 밸류를 산정할 줄 알아야 된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좀 제거된 주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하이닉스였죠. 지난주에 제일 먼저 제가 하이닉스는 97,000원을 투매 기준가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간다. 그래서 103,000원 이 자리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 오늘 보니까 102,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기회 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LG전자 122,000원대, 127,000원은 그냥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112,000원 두 가지의 기준가, 투매 기준가를 놓고서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 된다.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다. IT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었고, 삼성전기도 16만 원은 그냥 투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쪽에 각오하면 더 열어놔라. 134,000원.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기준가 자리인데요. 분할 기준가, 만약에 반대 매매 공격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분할 매수 한 두 번 정도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그냥 16만 원 이상 두 번 정도 나누면 사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을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매 기준가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69,000원이잖아요. 69,000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다 사도 되는 자리. 냅두면 74,000원 알아서 회복한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고, OS는 제가 지난주에 목표치가 좀 도달됐다고 하면서 25,000원, 그 다음에 22,200원에 매수 의견 좀 드렸던 거 한번 절반 정도는 좀 챙기셔라. 이런 의견 좀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와 같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게 제가 화장품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화장품 거품이 빠지면 이건 악재에 나오면 그냥 사야 된다. 그리고 반대 매매 나오면 좀 악의적인 내용들이나 공포를 좀 줄 수 있고, 또 시장이 이로 인해 만약 출렁거리게 되면 망설이게 될 텐데, 기준이 나오면 지르면 된다. 왜냐면 아파트로 지게 되면 강남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투자 주체도 사고 싶은 주식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18만 원 이하에서 사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한 4, 5만 원대부터 제가 계속 기다렸다가 18만 원이 왔었을 때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이제 LG 생활건강, 그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145만 원대부터 여러분에게 기다리자고 한 자리가 있었죠. 그죠? 145만 원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좀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124만 원, 그다음에 이제 113만 원, 요 말씀 좀 드렸는데, 요 공간에 들어오면 이거는 저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냐면, 물론 차트도 많이 망가졌고, 그 다음에 매물도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걸 급반등이 일으키기에는 어려울 거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스타트는 나중에 알아서 만들어지고 호재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 주체들, 자금을 쏘는 사람들이 알아서 뉴스를 긍정적으로 바꿔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가격에 내가 매수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공간 오늘 115만 원, 115만 5천 원. 그러면은 145만 원대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자리하고 이번 주 내에 어차피 124만 원 회복이 될 거니까 아래쪽으로 113만 원까지는 좀 열어놓더라도 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이제는 사도 되지 않나.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기준을 좀 생길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월봉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그 LG생활건강이고요. 아래는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둘 다 화장품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LG생활건강은 화장품이 삐걱대더라도 나머지 50% 여러분들이 치킨 먹고 사 먹는 코카콜라 있잖아요. 그죠?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아침에 뭐 이빨 닦을 때 쓰는 치약이라든지 빨래할 때 세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이 고성장에 대한 피크를 뺀 밸류만 적용을 하게 되면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뭐 악의성 레포트라든지 좀 투자 심리 불안 요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왜냐면 어차피 돈 버는 기업이니까. 그죠? 그리고 후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이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요것만 인정했었을 때 거품이 뺀 자리에서는 나는 그냥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아모레퍼시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만 저는 빼면 되지 않나.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했던 게 2017년도 3월달이잖아요. 저 당시가 이제 사드 보복이 있었던 자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저 당시에도 아직도 오프라인이라든지 저가 브랜드 이런 것들을 고집을 했지만 LG생활건강은 이때부터 후라는 이 럭셔리 브랜드를 몰빵했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의 70%는 후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가 사실상 화장품 매출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피크 우려가 2019년도를 정점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를 보면 2019년도가 피크예요. 화장품 전체 매출이 영업이익이 75%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60%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75%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떨어지겠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할인 가치가 좀 사라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150만 원대에 사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145만 원대에 사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140만 원대 사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는데 정작 왜 120만 원 깨져서 118만 원 왔는데 왜 망설이냐 이거예요. 왜 망설입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을. 그렇게 사고 싶었던 주식은 하늘에서 사다가 정작 바닥에 있는데 왜 망설이냐 이거죠. 기준이 딱 잡혔는데.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식도 30만 원, 뭐 24만 원 이런 구간에서 사고 싶어서 그렇게 안 달랐던 사람들이 왜 정작 18만 원 자리에 왔었을 때 망설이냐 이거예요. 왜 차트를 들이대고 수급을 갖다 대고 거품을 뺀 자리인데.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우리가 기준의 잣대를 좀 분명히 가져가면 우리가 좀 휘둘리지 않고 좀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좀 결실을 결실 좀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